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임신 중에 비타민 D에 대해서입니다. 비타민 D는 잘 아시다시피 스킨에서 UV에 의해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되어서 간에서 대사되고 여러 기관으로 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칼슘 호메오스테시스고요. 요즘에는 BP 조절이나 당뇨 조절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역 세포에도 비타민 D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 작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센타에도 존재하여 임신 중 여러 컴플리케이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에이저를 보시면은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45에서 98%가 결핍이 되어 있고 프레그넌트 워먼에서는 78에서 98%가 결핍률을 보입니다. USA를 보시면은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약 36% 그리고 프레그넌트 워먼에서 27에서 91%의 결핍률을 보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임신 프레그넌트 워먼에서 39에서 65%의 결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위 36도 근처의 나라들에서 프레그넌트 워먼의 임신 중 비타민 D 결핍률을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약 77.3%의 결핍률을 보이고 저편의 토카이란 곳에서는 89.5%,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중국 도시들은 96.8%, 83.6%, 90.2%의 비타민 D 결핍률을 보입니다. 비타민 D 데피션시는 정의하는 논문마다 좀 다른데요. 많은 엑스퍼트들은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이면 서피션트하다고 보고 20나노그램 미만이면 데피션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비타민 D가 데피션트한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리케츠나 오스테오포로시스 등이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BP 조절이나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에서도 비타민 D 데피션시가 많이 인용되고 있고 당뇨 조절에도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스마랑 디프레션, 스키조프레니아의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론 디지즈,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유마토이드 알스라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비타민 D 데피션시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데피션시는 임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인퍼틸리티나 그리고 시험관시 임플란테이션 펠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프리텀 벌스로 이어지는 박테리얼 바지노시스에도 영향을 주고 GDM이나 프레클람지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비타민 D 데피션시한 스테이투스면은 태아가 태어나서 본 디포미티나 또 요즘에는 스키조프레니아, 아스마의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프리텀 벌스는 37주 이전에 베이비가 아웃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월드와이드하게 10.6%의 인시던스를 보이고요. 작게는 유럽에서 8.7%, 많게는 노스아프리카에서 13.4%의 발생률을 보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 데피션시와 프리텀 벌스와의 관계를 본 메타 어널라이시스인데요.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있고 없다는 것도 있는데 토탈로 보시면 아드레이슈가 1.29, 피밸류가 유의하게 비타민 D 데피션시한 상황에서는 프리텀 벌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에클람지안이 20주 이전에 게스테이션이나 하이퍼텐션이 발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프로테인 유리아가 있거나 마터널 멀티오르간 디스펑션, 유테로 플라센타 디스펑션이 있으면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4.6% 인시던스를 가지고요. 프리에클람지아도 IUGR이나 프리텀 벌스, 마터널 모탈리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신 중 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데피션시와 프리에클람지아의 관계를 본 메타 어널라이시스입니다. 역시도 토탈하게 아드레이쇼가 1.47 정도로 피밸류가 유의하게 비타민 D 데피션시한 상황에서 프리에클람지아가 발생률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스테이셔널 DM은 타입 2 DM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 중에 생긴 글루코즈 톨러런스를 정의를 하고요. 이것의 프리밸런스는 1에서 25%까지 레인지가 좀 넓은데요. 인종 간의 차이가 있고 다이어그노스틱 컷오프 밸류가 나라마다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임신이 끝난 후 엄마의 오베시티나 타입 2 DM, 메타볼릭 신드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비타민 D 데피션시와 GDM 간의 관계를 본 리뷰 논문인데요.
아드 레이쇼는 1에서 2 정도 사이인데 헤테로지네이티가 꽤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거 콜오프 밸류나 인종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GDM 논문은 이런 헤테로지네이티가 꽤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비타민 D 데피션시와 PPROM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서미션 중인 논문이고요. 프리텀 프리머처 럽처 오브 멤브레인은 임신 37주 이전에 진통요기 1시간 전에 스판테니어스하게 멤브레인이 럽처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인시던스는 약 2% 정도이고요. 이 중에 40% 정도가 프리텀 델리버리로 이어집니다. 프리텀 델리버리는 네오네이탈 모비디티와 모탈리티에 연관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PPROM의 메인 코우즈는 대부분이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이고요. 데시듀아 블리딩, 유테랄 오버 디스텐션, 지네틱 프리디스포지션, 시가렉 스모킹 등이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프리텀 벌스의 그것과 시밀라합니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서울의료원을 방문한 456명의 싱글톤 프레그넌트 워먼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비폴 벌스에 베너스 블러드를 채취하여 비타민 D를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음블리칼 베너스 코드 블러드에서도 혈액을 채취하여 비타민 D를 검사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분만을 끝낸 355명의 산모 중 3.4%인 12명이 PPROM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PPROM군에서 난 PPROM군보다 비타민 D 컨센트레이션이 P밸류가 유의하게 낮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PPROM군과 난 PPROM군의 캐릭터리스틱을 비교한 건데요. 에이지, 그라비타, 페리티, BMI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 두 군간의 GDM, 하이퍼텐션, 하이포사이로이디즘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런 PPROM군에서 프리턴 벌스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PPROM과 난 PPROM군에서 1, 2, 3분기 비폴 벌스 그리고 엄브리칼 코드 블러드에서 비타민 D 컨센트레이션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난 PPROM군이 파란색이고요. 보다 PPROM군이 빨강색으로 표시한 군입니다. 난 PPROM군보다 PPROM군에서 유의하게 비타민 D 컨센트레이션이 낮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비폴 벌스 그리고 엄블리칼 코드 블러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타민 D 20 나노그램 미만을 우리가 데피션시라고 보았을 때 umbilical 코드 블러드에서 비타민 D가 데피션시인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PPROM의 발생률이 P밸류가 유의하게 높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이지, 그라비디티, 페리티, BMI 그리고 프리턴 벌스를 보정하였을 때 비타민 D가 데피션시인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아드 레이쇼가 11.6으로 P밸류 유의하게 발생률이 높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피탈 멤브레인은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과 그리고 데시디아 캡슐라리스, 파리에틀리스가 합쳐진 코리온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멤브레인은 피투스에게 메케니컬하고도 이뮨한 프로텍션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프로텍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이크로비아 인베이전이 되게 되고요. 염증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프리턴 벌스나 멤브레인 럽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얼 인펙션이 있는 인플라메이션뿐만 아니라 스모킹이나 블리딩으로 인한 스테라인 인플라메이션도 PPROM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이뮨 레귤레이터로도 작용하는데요. 어카이드 이뮤니티에 작용하는 셀들뿐만 아니라 인네티에 관계하는 셀들에서도 비타민 D 리셉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라센타에 발견되는 마크로파지에서 그 톨라이크 리셉터를 통해서 비타민 D는 카테리시딘이라는 펩타이드를 생산하는데요. 이 카테리시딘이라는 펩타이드는 안티마이크로비알 액티비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되면은 서빅스에 있는 박테리아 콜로니제이션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비타민 D가 서피션트한 상황에서는 이런 안티마이크로비알 펩타이드의 생산이 원활하고 이런 안티마이크로비알 펩타이드가 박테리알 바지노시스를 일으키는 스피시즈들의 콜로니제이션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럽처나 프리텀 델리버리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펩타이드의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박테리얼 바지노시스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프리턴 벌스나 멤브레인 럽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PPROM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때문에도 생기는데요. 이런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들의 투커먼한 소스를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 때 나오는 것과 그리고 파고사이틱 셀들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ROS랑 안티옥시던트랑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임신이 유지되는 건데요.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ROS가 높아지는 상황, 즉 하이폭시아나 시가렛 스모킹, 그리고 뭐 트윈 임신이나 높은 고도에서 임신에서는 ROS가 높아지고 또 안티옥시던트들 섭취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PPROM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비타민 D는 안티옥시던트로도 작용을 하는데요. 엔도테리얼 셀에서 보면은 비타민 D는 이런 안티옥시데이티브 엔자임들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또한 이 ROS 시스템을 억제하는 뉴클리어 레스피레이토리 팩터 2의 발현도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옥시던트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안티옥시데이티브 엔자임 익스프레션을 업레귤레이팅하고 그리고 ROS 시스템을 억제하는 뉴클리어 레스피레이토리 팩터 2의 발현도 트리거를 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D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런 안티옥시던트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프리턴 벌스나 PPROM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안티옥시던트 작용,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작용으로서 PPROM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를 임신 중에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섭취 레코멘데이션은 단체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통 1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매일 3개월가량 복용하면 1나노그램이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1000 IU씩 복용을 하면 3개월 정도면 10나노그램이 보통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에서 발표한 비타민 D 레코멘데이션, 임신 중에 레코멘데이션 플로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20나노그램 미만을 인서피션트 하다고 보았습니다. 20나노그램 이상이면은 1000 IU를 유지 용량으로 먹이고 20나노그램 미만이면은 2000에서 4000을 먹이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나라들마다 좀 다른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에서 40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캐나다에서는 2000 정도, 그리고 ACOG에서는 1000에서 2000 정도를 권유합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비타민 D 데피션시는 20나노그램 이하로 정의를 하고요. 임신 초기에 비타민 D를 검사하셔서 일단 30 이상이면 사실은 한 100명 검사하면 한두 명도 정상이 안 나옵니다. 이상이면은 400에서 1000 정도 사이에 400에서 800, 1000 정도 먹이시면 되고 유지 용량으로 가시면 되고 20 이하, 10 이하, 5 이하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2000 IU를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먹여도 분만 직전에 검사해 보면 겨우 정상이 되거나 정상이 되지 않는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고 중간에 단 검사할 때랑 분만 직전에 검사하면서 비타민 D 레코멘데이션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의 용량은 대부분 400, 800, 1000, 2000 이렇게 IU로 준비되어 있고 비타민 D의 제형을 보시면 캡슐 정제형, 액상형, 오일 드랍형, 스프레이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산모들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산모용 영양제가 정제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제형은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제형에 비타민 D가 600이나 800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액상형이나 오일 드랍형, 스프레이형으로 리코멘데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